인간끼리의 소통, 소통이란 말 많이 쓰죠. 많이 쓰지만 별로 그 통자는 많이들 알지만 이거는 잘 안 하죠. 이게 탁 트여가지고 서로 이제 통한다는 거,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 생각하는 거, 사람과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통하는 거죠. 이 통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이 인간의 생각은 무한하죠. 이게 아날로그 무한하지만은 어떤 한정된 디지털한 정보 그걸로 해가지고 그 어떤 정보량이 한정된 그걸로 이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 그럼 어떻게 되었었냐? 과거에는 물론 아주 옛날에는 손짓, 몸짓, 발짓 그런 거죠. 이제 제스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시각적인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다가 인간이 발달해 가지고 물론 이제 이때도 뭐 간단한 시각하고 그리고 간단한 소리, 동물도 이제 어떤 짖는 소리나 그런 걸로 통하듯이 여기서 그러니까 보는 거 이 상태에서 이제 서로 소리를 내는 거, 음을 내는 걸로 다 통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말소리로 그러니까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하게 돼 가지고 인간이 이제 발달함으로써 이제 언어가 생김으로써 서로 이제 얘기를 통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전부보다 폭넓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끼리만 통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앞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 혹은 나중에 본 사람 이 사람들한테도 통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 이게 생긴 거죠. 문자가 생기고 그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원시적인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현대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특이할 게 아주 근래를 봐더라도 핸드폰이라든지 아주 통신이 아주 급격히 발달한 건 불과 1, 20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나니까 몇십 년 전에 교통이 더 발달했습니다. 교통은 물론 19세기 뭐 기차 뭐 이런 것도 많이 발달했지만 특히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도 90년대, 80년대 때 차들이 더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핸드폰 발달하기 전에 차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차들은 많은데 핸드폰 없어서 차가 막히면 어떻게 이제 어떤 방도가 없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하튼 그러니까 작게 봐도 넓게 봐도 어떤 교통수단이 먼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먼저 발달했고 소통수단은 좀 나중에 발달했습니다. 이때도 뭐 어쨌든 언어가 생기기 전에 왔다 갔다 사람은 달려가는 거가 먼저 발달했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문자가 생기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소통을 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넘어서 하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근세 이르러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어떤 것이 더 이제 필요하게 됐냐면은, 문자 언어로 어떤 이제 시각적인 이제 그러니까 압축된 그런 편지 이런 것보다도 직접 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래 18, 19세기 이때 교통도 발달하고 그리고 직접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그런 거 문자 이런 것보다도 직접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언어 면에서 이제 이 소리 면에서 강점을 가진 언어 이런 것들이 더 강세를 띠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넓게 봐도 이제 언어를 봐도 이제 소리 걸자 소리 언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월성 호소력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언어의 우월성 그거가 이제 18세기, 19세기 이제 이렇게 회화 같은 것이 중시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보더라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언어로서 소리로서 그냥 의성어로서 시작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달한 겁니다. 영어 단어 보면은 우리가 욕할 때 많이 쓰는 FUCK도 좀 이제 소리를 흉내낸 거고 껴안다는 허그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지 허그 느낌 셉하고 그러니까 먹다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좀 아주 간단한 의성어들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편리하게 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이걸 쓰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막 조합이 돼 가지고 이제 지성 언어 이제 이런 거 라틴어든 영어 고유어든 간에 지성 언어들도 다 이렇게 발달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 언어들이 전부 이 말로써 전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강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소통 직접 만남과 대화 이런 것이 많지 않을 때는 이 편지글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문문 동양 언어 이제 뜻글자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언어와 일치되지 않아서 근데 불편하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말은 언어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은 정보를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문자가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나쁘다고만 걔만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자가 언어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직접 만남이 많지 않았던 좀 어려웠던 시절에 편지 같은 걸로 전달하고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것이 많이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한자권 이제 언어들 우리는 흔히 한자를 다르게 생각하지만 결국 한국어도 99%가 다 한자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건 다 증명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언어의 발달 형식이 좀 다릅니다. 가령 지자만 지라고 이제 알다 그건 아마 의성어로 시작했겠죠. 그래서 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식이 계속 세월을 지나가서 쌓여가지고 날 읽자 그러면 지혜, 인텔리전트 그게 됩니다. 이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판단과 모든 평가 그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 예? 그런 걸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음은 애초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분화가 이 말이 생기기 전에 이제 그 언어를 덧붙여서 이제 영어처럼 길게 이렇게 덧붙이기 전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발음은 똑같대 이렇게 이런 걸 붙여가지고 더 지적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적 언어가 이제 발달은 하되 그걸 전부 그러니까 소리로서 예, 똑같이 표현하진 않는 그런 단점도 있죠. 하지만 또 그 지적 언어를 이제 더 길게 말하지 않고 금방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조를 바꿔서 이제 구분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언어들이 그 교통이 먼저 발달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많아지고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소리 언어 이런 것이 발달했는데 이제 그럼 이런 언어는 더 쓸모가 없냐? 근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소통들이 만나지 않고도 통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과거에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또 기록을 통해서 그랬지만은 이것이 훨씬 더 빈번해졌습니다. 심지어 같은 집에 사는 가족도 딴 방에 있을 때 부르지 않고 카톡으로 이제 서로 통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물론 편하지만은 지금도 이제 얘기하는 거 그건 그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고 정확한 소통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글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쉽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서로 하고 이제 그래서 다시 이런 이제 어떤 음성 발성보다 더 많은 이제 표현력을 가진 이제 어떤 지적 어휘를 표현할 때 소리의 소리를 나타내는 언어는 이제 그 지적 의미를 더 집어넣고 계속 늘리려면 그만큼 단어가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지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의미가 이만큼 늘어나면은 그걸 읽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죠. 하지만 이제 읽는 시간이 의미가 늘어나도 읽는 시간은 이렇게 늘지 않는 물론 이제 정확성 이제 그 소리로 듣는 거의 정확성이 문장보다 못할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대부분 또 그런 게 또 이제 이 말로만 통하는 거에는 많이 또 여러 가지로 부대적인 말을 할 때는 물론 글을 물론도 같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짓 발짓 주변 정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때문에 글은 오로지 글만으로 이제 소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말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 정황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언어가 아주 세심하게 이제 어떤 구분이 안 되더라도 이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말할 때 한자가 무슨 필요 있냐 그냥 그러니까 말할 땐 다 된다 그거 한글로 쓰면 다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하지만 글에는 이제 말할 때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주변 정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그걸 오로지 언어로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할 때의 그거하고는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로 표현된 이런 이제 의미 표현 이것이
똑같은 그 언어 표현보다 더 많더라도 예, 발성 언어가 그만큼 뭐 가지 않는 예, 그런 거가 이제 그런 언어가 이제 어떤 효율적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언어가 이제 동양권 언어인데 이제 가령 카톡 같은 데 한글로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발성 언어보다 더 적으면 적었지. 그러니까 가령 말과 말, 뭐, 그, 새와 새, 소와 소, 이런 이제 다 다르죠. 작은 소하고, 짐승 소라고 하지. 짐승은 소를 보고 소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예?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 보고 새라고 그러지. 야, 이거 새 물건이다. 새 거다. 새를 보고 새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발음은 다 다르지만은 그 한글은 똑같이 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의미 표현이 더 섬세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단순하죠. 그래서 카톡으로 쓸 때 한글로만 하면 오해가 굉장히 크죠.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할 때 잘못 서로 이해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막 싸우는 경우고 채팅할 때 싸우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그건 별개 문제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의미 표현이 발성보다 더 강한 그런 언어가 이제 현대와 같이 비대면 소통이 더 많아진 시대에 이게 더 강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이런 음성 언어가 하고 의미가 이제 일치되는 거, 의미가 늘어날수록 음성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거, 그런 거와 달리. 물론 현대는 또 음성언이라고 해서 다 지나가는 게 아니어서 다 기록되죠.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도 그렇고 다 기록되는데 이거가 아무래도 다릅니다. 이제 아무리 유튜브 시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도 이제 글을 쓰고 그런 거서 글로써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걸 압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다가 뭐에 대해서 글로 보는데 무슨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는데 어떤 글이면은 아무리 길어도 쫙 훑어보고 이제 자기 맘대로 이렇게 보지만 유튜브 보면은 짜증날 때도 많습니다. 이걸 이제 클릭해서 그 시간 동안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럼 유튜브 하냐? 당신 글 쓰지. 그거는 글 쓰는 거는 저도 물론 다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로 글쟁이 이런 사람은 이제 누가 뭘 주고 신경 쓰인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이런 거 갖다가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그 말하는 것보다 더 넓은 깊은 의미를 가진 글로 이제 정리한다는 거는 그 신경 쓰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진짜 누가 보상과 돈 혹은 어떤 자기 실적 이런 것이 되지 않는 한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기는 이제 지금 저희 유튜브는 구독자 1000도 안 되고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거를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 그런 것이 더 부담이 적고 그리고 어떤 변화하는 활동 그런 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기의 취미라고 하면 너무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로 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일상적인 생각은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글로 나중에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제가 이름 성함을 어떤 밝히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많이
봤던 어떤 뭐 원로 철학자 대중적인기도 하고 그런 분의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즐겨 봤었는데 요새는 좀 잘 안 봅니다. 왜냐면은 아니 굳이 맨날 그냥 유튜브 강의하면서 강의 하면서 이거 뭐 그냥 한 이만큼 얘기하다가 책 얘기하고 이만큼 얘기하다가 책 얘기하고 책 얘기하는 말 책 얘기는 왜냐면 책을 냈으니 그거 사보시라는 그런 얘기를 절반씩 합니다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근데 추천하는 그분이 그냥 추천하는 책은 이렇게 몇 권 비싸기 때문에 어? 그 수필 집은 작은 거 하나 그냥 그 예의상 하나 사줬습니다. 한 만원 되나? 만원어치 되는 거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책을 그냥 다 사야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은 유튜브가 아무리 그분도 이렇게 많이 봐도 사람들이 그걸로는 이제 자기의 그게 아닌 메인 이벤트가 아니던 거죠. 결국은 책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니 그렇게 책을 물론 유튜브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별개의 다른 차원의 문제고 뭐 어떤 시사 그 평론 아주 시간을 딱딱 봐야 된다든가 뭐 같은 방송과 같은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자기 독창적인 자기의 얘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이 책으로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도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유튜브로 이렇게 하려면은 그 유료로 해서 많이 물론 조회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주 폭발적인 어떤 시사나 뭐 연예인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불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럼 강의를 유료로 하면 되는데 강의 유료로 하면 훨씬 더 안 보죠. 그리고 하지만 책은 유료로 해도 사람들이 사볼 사람은 사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유튜브 핸드폰 다 시대가 돼도 이제 인간의 소통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는 글이고 글을 통해서 그리고 글은 이제 이 말할 때 여러 가지 앞뒤 정황과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포괄해 가지고 다른 이 추가의 정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그런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글로써 이렇게 언어를 갖다가 하는 수단이 앞으로 이제 많이 우리는 필요하게 되고 효율성을 무엇보다도 정보과학적인 효과, 효율성을 누리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챗 GPT, 인공지능 이런 것도 다 물론 언어 음성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정보는 다 글로써 되죠. 그러니까 굳이 언어의 기능이 발성 언어 기능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 글로써 많은 표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언어가 앞으로 더 이제 강점을 갖게 되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